자, 아파트들 서울에 있는 다들 아파트들이죠. 둔촌 주공에 감사해야 돼. 이거 지금 둔촌 주공 때문에 타겟 정책 들어간 겁니다. 대출 얘기합시다. 이전에 얘기했던 게 좀 조기로 시작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한 달 땡기겠다. 15억 초과해서 대출을 허용해 주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냥 규제 지역이든 뭐든 상관없이 50%는 해주자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은 70%고 50% 해주자. 그래서 LTV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15억이면은 솔직히 반절 치면 7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SR 얘기가 꼭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건 DSR을 풀어줘야지 이거 반쪽짜리다.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여기서 연계되는 게 아니 바젤3가 있는데 DSR이 어떻게 풀리냐. 이건 국제 기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뭐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DSR이랑 바젤3랑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큰 관련이 없어요. 이제 여신 관련해서 이제 제어하는 수준에 대해서 부채 관리에 대한 게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바젤3가 나온 건데 이 DSR은 엄밀히 따지면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그냥 규제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금융 전문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DSR도 풀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근데 이게 쉽게 되진 않겠죠. 당연히 이게 아까 규제 지역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이거는. 그래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자체만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LTV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LTV가 올라가서 과연 이제 중급에서 고급에 있는 부동산 주택을 살 거냐 말 거냐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와 연결돼서 거래량 회복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자유 비정상적인 그 거래 자유를 되찾아주겠다라는 명분 아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분 아래 이걸 풀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융 15억 초과 대출 허용, 뭐 ATV, 뭐 완화, 금융 정책 같아도 아무튼 거래 활성화 정책의 일환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봐요. 뭐 DSR 부분도 건드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뉴스에서 DSR 완화되나? 그러면 우리 금융 당국자분들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억 대출 규제 풀리지 않을까라는 뉴스 나왔을 때 바로 국토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토한 바 없다고.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차에서 라이브 찍었어요. 여기 내 차에서. 밤에 추리닝 입고. 멘트를 믿지 말고 상황만 믿어라. 멘트는 구라도 칠 수 있고 뻥도 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은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15억 대출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DSR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자격을 구체화시켜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짠 것처럼 만들겠죠. 자, 그리고 또 번외로 이거는 약간 성향의 문제인데 정권마다 성향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선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날렸어요. 파리 대책으로. 근데 이번 정부 약간 달라요. 한 대 맞으면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번에 중도금 집단대출 9억에서 12억으로 이거 했죠. 올렸죠. 이건 이거로 혜택 받을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자, 아파트들 서울에 있는 다들 아파트들이죠. 둔촌 주공에 감사해야 돼. 이거 지금 둔촌 주공 때문에 타겟 정책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선빵보다는 대응 전략으로 이제 가는 정부예요. 상황 딱 보고 벌어져. 그럼 대응. 벌어지면 대응. 그러니까 작동은 이제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간복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둔촌주공 그 분양가 확정됐나요? 아직 미약적인데 확정된다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인가?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12억까지로 맞추고 이렇게 도와줄게라는. 물론 이런 게 공개되면 난리 나는 세상이. 근데 얘네가 원하는 가격 처음에 이게 제안 넣었던 게 이게 13억인가 되거든. 당연하지. 요구사항은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 이거 12억은 형 말대로 둔촌주공도 있지만 이제 서울에서 분양할 단지들이 다들 둔촌주공에 감사히 여기셔야 이제 된다는 그게 되는 거야.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저 큰 전쟁의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갑자기 이게 이 정책이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둔촌주공 때문에 그래 보여. 왜냐면 PF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먼저 얘네들이 PF가 뭐야? 결국 분양해서 그 돈 땡겨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시공할 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게 돼야죠. 사실 이게 돼야 되고 사실 12억도 이거 좀 별론 게 그냥 다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끔 해줘야지 뭘 또 12억이야. 9억에서 12억. 비과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정부도 제가 어떤 선빵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레고랜드 사태에 대응, 뭐 대응으로 정책은 계속적으로 쉼없이 작동이 될 겁니다. 발표가 될 것이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허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지. 이제 15억 초과 대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상단 이제 마용성이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이런 애들이 최대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인데 과연 얘네들이 갈아타기가 수요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아타기 수요가 작동할 수 있느냐? 네, 왜냐면 이제 원래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돈이 되는 거야. 네. 내가 총알이 필요한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갈아타기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갈아타기는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상급지 갈아탈 때 예를 들면은 뭐 서대문에 살고 계신 분이 마포로 들어온다. 뭐 저기 뭐 고양시에 있다가 은평구로 들어온다. 이런 차원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거주로 옮기면서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시도해 볼 수 있다면. 근데 강남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를 한다면은 실거주까지 옮기면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냥 그 갭 갭으로 투자 활용해서. 형식으로 잡아놓는 형태의 예비 가락이 계단 하나 밟으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1급지, 3급지들 중에서 토지거래허가 묶인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게 풀리는 때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한 차례 풀리고,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압구정하고 몇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대치, 청담, 삼성, 잠실은 6월 20 며칠에 이제 풀려요. 근데 만기가 오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연장하지 않겠어요? 연장을 압구정하고 여의도, 목동, 성수는 내년 4월 달에 이제 만기인데 저는 정말 반반 보고요. 내년 6월 달에 만기가 오는 대치, 삼성, 청담, 잠실은 저는 풀릴 거라고 봐요. 그럴 확률이 높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겠네. 저는 거의 90% 이상 풀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날짜에 다 기억하셨다가 조건부 계약을 전화만 할 것 같아요. 이건 풀리면 유효하고 안 풀리면 나는 안 하겠다. 라든지 그거를 풀리는 뉴스 보고서 움직이면 같은 값에 살 수 있을 것 늦지. 같으니까 그냥 그날 아침에 시대가 바뀌어요. 아침, 점심 시대가 달라. 전화가 안 받아. 전화가 그렇게 안 이제 돼. 봅니다. 전화가 안 되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리고 또 그거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 마포 얘기 나와서. 마포가 요새 전세가 막 빠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마포의 갭 투자 금액과 강남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의 갭 금액과 비슷했기 때문에 마포가 맛이 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갭 매매가 비교만 하면 안 돼. 갭 금액을 비교해서 마포랑 대치동이 갭이 비슷해? 마포 맛이 가야지. 이 공식이 모든 게 지금 통용되는 거예요. 공식이. 결국 그래. 뭐다? 강남 토지거래가 풀려서 갭 금액이 솟구치지 않는 한 마포며 흑색이며 옥수며 금호며 못 간다는 거예요. 강동구면 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오시장도 들어와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1급지 연장하고 새로 지정할 때는 몰랐겠죠. 이 정도로 거래가 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서울시장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연장한다. 정부에서 지금 거래 활성화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토지거래허가 이 제도를 서울시는 유지하고 있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봐요. 맞아요.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좋았는데 이제 상급지하고 이제 서열을 나눴을 때 임대가가 좀 많이 빠진 지역들 애들이 좀 크게 빠졌어요.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도봉하고 뭐 강북 지역 그리고 성북구 라인, 강동구 요 라인들이거든요. 요 라인들이 많이 빠졌고 걔네들이 특히나 이제 갭에 대한 그게 좀 변동이 강했던 애들이고. 네. 네. 수목원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연히 그 실거주 매수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풀렸을 때를 가정한 비교는 지역적인 서열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대치동의 갭 금액과 마포나 옥수동이 비슷한 이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정책 시세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풀려서 정상화되어야지만 이 중하급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목원 얘기는 말이 맞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대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 실거주만 들어올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임대를 내놓겠죠. 그러니까 그 임대 가격과 지금 실거주만 해야 되는 그 가격 호가 그거랑 팼을 때가 그거 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뭐냐? 쉽습니다. 1급지 서울시 1급지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나
뭐 일반 아파트들 재건축이면 더 힘이 강할 거고 얘네들 제일 먼저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 서울시에서 1급지란 말은 1급지는 다 15억이 넘죠. 대출 안 나왔잖아요. 매매가만큼 내 돈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죠? 풀립니다. 그다음에 그 뭐 토지거래 허가. 토지가 1급지인데 허가구역 묶여있는 게 더 많이 지금 눌려있어요. 시세가. 허가 풀릴 겁니다. 전체 다 아니어도 아까 이제 4월달 6월달 나눠서 마지막 재건축 규제 완화 들어갑니다. 거기서 금리가 안정됩니다. 만약에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이게 다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움직일 거는 1급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건축. 이거 얘네들이에요. 제일 먼저 움직일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15억 초과 대출이 허용됐을 때 그 이거를 발판 삼아서 시너지가 더 될 동네는 일단 허용이 되면은 전 아까 갈아타기 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그 거래를 움직이거나 이러기에는 힘이 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처음 풀리면 반드시 시장에 어느 정도 움직임은 있을 거고 그 움직임은 어디로 향하냐면 가격이 눌려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뭐 잠실 지역이나 또 과대 낙폭을 보인 자리 입주 물량 때문에 성북이나 강동 요런 데는 이 대출에 대한 LTV 상향이 좀 의미로 잡아들 수는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래량 과대 낙폭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눌린 자리들 그런 자리들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대출 부담은 있죠. 이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시장을 뭐 반등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 정도의 건 아니지만 거래량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이제 하려는 그런 완화의 움직임이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15억 초과 대출 허용이 되게 되면은 15억의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의 어떤 기준점을 나쁜 기준점이다 잘못된 기준점이다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15억과 가까운데 약간 위에 있는 부동산, 15억과 가까운데 약간 밑에 있던 부동산은 움직임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꼭 원칙으로 기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얘기 한번 하나 할까요? 모아주택. 요즘 핫한 모아주택 지정되면 정말 빨리 될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 모아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요? 모아주택. 일단 단기적인 바람은 불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는 네. 해피엔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왜냐면은 네. 그 서민주택, 그 모아주택은 저 얘기하면 긴데 서울시 전역을 개발하겠다는 소리예요. 공급량을 맞추겠다는 거죠. 수주를. 네. 노드 2분의 1이면 서울 웬만한 전체 지역, 강남에 포함한 모든 지역이 이번에 일원동 모아타운 지정됐죠. 들어갔죠. 추가로. 이 말은 서울 전역이 지금 개발화 시키겠다는 거고 서울 전역을 다 철거시키고 서민들을 내쫓고 아파트 짓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서울의 재개발처럼 아주 낡은 곳이 아닌 적당한 동네들조차도 다 부숴버리고 아파트 짓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냐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정부에서 8.16 대책 때 얘기한 270만 원을 맞추기 위한 숫자 공급을 위한 그런 어떤 바람잡이 역할의 그런 대책이 아니냐. 물론 저기 지정되면 되게 많이 올라요. 그런 단기적인 효과를 누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장투해야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이 개발 형태가 좀 서울시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과거와는 지금 다른 게 이게 예전에는 강북 지역이나 이렇게 좀 외곽 지역은 신축이 잘 안 지어졌어요. 환경상. 어차피 팔리지도 않고 분양도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그 서울 외곽지나 이런 데도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서 옛날에 그때와 지금이랑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기준으로 민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땅이 정말 적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서울에서 이게 신축 사이클이죠. 신축이 노쇠하고 또 새로운 게 신축이 되고 노쇠하고 이 사이클을 서울 전역 25개구를 템포를 맞추려면은 이 모아타운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뉴타운도 이명박이 서울시장 때 만든 거잖아요. 그때도 형이랑 MB라 그러면 안 돼? 형도 이렇게 얘기했어. 형처럼 얘기했어. 그때도 뉴타운 정책 딱 나왔을 때 처음에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 이거 서민들 다 내쫓는 거다. 그렇게 얘기 나왔었고 반대도 심했다가 향후에 이게 좀 이렇게 2차, 3차 발표해주면서 이제 분위기 바뀌고 투자 많이 들어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때 당시 2002년에 그 뉴타운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든
2022년, 21년이죠. 21년에 모아타운이랑 좀 많이 닮아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돈 없이 정비 사업에 관련된 언감생심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이미 기존의 67%의 노후도를 맞출 수 있는 데는 싼 곳이 없잖아요. 거의 다 이제 비싼 곳들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모아타운 이번 4차까지 오면서 발표된 지역들 보니까 집중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집중되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곳들은 그래도 뭐 다 되진 않겠지만 형 말대로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모아타운이 정말 많이 지정이 될 텐데 이 중에 거의 뭐 한 60% 70%는 나중에 흐지부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좋은 타겟 지역을 내가 갖게 된다라면 이렇게 정부의 그 아다리가 딱 맞아서 갖게 되면 진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않을까. 보는 거예요. 아무튼 박 시장 1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 많이 올려놨죠. 네. 뭐 본인은 아니시겠지만 오 시장은 서울의 서민주택 값을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보니까 뭐 빌라 사면 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빌라 시장이 아파트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해요. 전혀 모르시는 그 댓글이 올라오는 것 같고 오 시장의 이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정책은 결국은 아파트 공급이란 명분 하에 서민주택인 빌라 가격 급등을 감수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정부랑 정책이 다 똑같이 아파트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8.16 대책 때 나온 270만 호에 아파트만 주택으로 잡혀서 얘기하고 있지 뭐 빌라 그런 거 뭐 봅니까? 주택으로 치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꼭 이렇게 많이들 와서 직방의 썰브라더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자병법 채널과 놀라운 부동산 채널도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같이 프렌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이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